김옥균의 시체는 서울 양화진에서 조각조각 잘려져 몸통은 바다에 던져졌고 손과 발의 일부는 경상도에, 기타 수족은 함경도에 버려졌다. 실패한 혁명가 고균, 김옥균 편입니다. 1851년 철종대 태어나서 1894년 3월 28일까지 43세를 살았다. 김옥균은 충남 공주에서 안동 김씨 호군 김병태의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얼굴이 배꼽같이 곱고 희다고 하여 옥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김옥균은 6세 때 당시 안동 김씨 집안에서 가장 근세가 있었던 오촌 당숙 자창성 김병기의 양자로 들어간다. 원래 맏아들은 양자로 잘 보내지 않았는데 김옥균의 아버지 김병태가 아들의 장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11세 때 양아버지 김병기가 강릉 부사로 부임하자 그곳의 송담서원에서 학문의 기초를 닦고 5년 후인 16세 때 한양으로 전임하는 양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왔다. 김옥균은 어려서부터 학문과 시, 글씨, 그림,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고 한다. 19세인 1870년 당시 홍문관 제학이자 개화사상가였던 박규수의 문화가 된다. 이때 박영효, 민영익, 유길준, 박정량, 서재필, 윤치호 등이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동문수학했던 이들이다. 김옥균은 이들과 함께 최신 일본 서적을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토론하면서 훗날 그들과 개화당을 만든다. 그리고 김옥균은 한의원 유대치, 승려 이동인, 통역관 오경석 등 여러 개화사상가들을 만나면서 서구 지리와 정세, 문물을 소개한 서적들도 탐독했다. 21세인 1872년 알성시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김옥균은 양아버지의 배경과 우유정에 오른 스승 박규수의 인도로 바로 성균관 전적에 보임됐다. 당시는 민시일파로 인해 나라가 태양의 길로 빠져들던 때로 이때 막 정계에 진출한 김옥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에 의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계에 진출하기 전부터 가졌던 그의 개화사상은 이즈음 더욱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5세인 1876년 2월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김옥균을 포함한 개화파 청년들은 나라의 개혁을 추진할 단체의 필요성을 실감하여 충의계라는 신분을 초월한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 지도부는 김옥균을 비롯한 홍영식, 서광범, 박영교, 박영효, 서재필 등으로 그중 김옥균의 나이가 가장 많았다. 그들은 사고가 깨어있던 선배 관료들인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등을 통해 국왕과 측근들을 설득하여 개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30세인 1881년 김옥균은 일본의 근대화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 신사유람단을 조직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때 그는 일본의 산업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거금 2만엔의 자금을 마련해서 갔다. 그는 일본에서 유력 정치인을 만나는 것은 물론 조선소, 재련소, 탄광, 군수공장 등을 둘러보면서 일본의 발전상을 관찰하였다. 31세인 1882년 6월 그가 일본에 체류 중일 때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했다. 본국에서 임오군란이 수습되고 흥성대원군이 텐진도로 납치되면서 척하파가 축출되자 김옥균은 승정원 우부성지, 참의교섭 통상사무, 이조참의, 호조참판, 외야문 협판 등 각종 요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한 달 만인 그해 7월 일본이 임오군란의 배상을 요구하는 불평등 조약인 제물포 조약을 강요하자 일본의 진위를 파악하고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박영효를 대표로 홍영식, 서강봉 등이 일본에 수신사로 갈 때 김옥균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그해 11월 수신사 일행은 귀국하였지만 김옥균은 6개월을 일본에 더 머물면서 차관 도입에 힘쓰며 일본의 정세를 더 파악하였다. 그는 이때 일본이 술과 담배에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 재정을 늘리고 그것으로 군비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2세인 1883년 3월 일본에서 귀국한 그는 외채 도입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역설하여 위임장을 받아낸 후 그해 6월 서재필 등과 함께 다시 일본에 건너갔다. 그러나 수구파들의 방해 공작으로 차관 도입이 실패하고 박영효는 광주 유수로 자천되는 등 급진 개화파는 동력을 상실하고 민씨 정권의 탄압을 받게 된다. 이후 차관 도입 실패로 개화파의 모든 사입이 중단되었고 김옥균이 개화 정책을 서두를수록 수구파와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이제 더 이상 순리적 방법으로 통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김옥균과 급진 개화파는 정변에 의하여 일거에 개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김옥균은 갑신정변 단행 5일 전 고종과 단독으로 대면하면서 세계 정세와 수구파의 매국적 작태를 설명하고 개혁을 추진할 새 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의 역설에 감동한 고종은 국가의 명운이 위급할 때 모든 조치를 그에게 맡기겠다며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33세인 1884년 10월 17일 저녁
우정국 중공 축하인을 계기로 갑신정변을 단행한다. 민씨 수구파의 건물 대신들을 처단하고 다음날 개화당에 신정부를 수립하였다. 김옥균은 호조 참판을 맡아 실질적인 정변과 신정부를 모두 지휘하였다. 개화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밤을 새워가며 회의를 열어서 김옥균 주도하에 혁신정강을 제정하였다. 이후 고종도 대개혁 정치를 천명하는 조서를 내려 국정 전반에 대개혁이 이루어질 듯 하였다. 하지만 10월 19일 민씨 정권이 불러들인 청나라군 1500여 명이 무단으로 궁궐에 침입하고 공격해왔다. 도움을 약속했던 일본군은 사태를 수습할 사이도 없이 도망쳐 철수해버렸고 일본 공사가 지원 약속도 어기게 되어 결국 청군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홍영식과 박영교는 고종을 북한 종묘까지 호위하다가 청나라 군사에게 죽었고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등 개화파 9명은 급히 몸을 피한 후 인천 제물포항에서 일본 국적선 치토세마루에 올라 일본으로 도주했다. 이때 갑신정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김옥균의 가게는 풍비박산이 났다. 아버지 김병태와 동생 김갑균은 체포되어 감옥에서 옥사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음독 자살했다. 그의 아내와 딸은 관노로 보내졌다. 양아버지 김병기는 유배형을 받고 사약을 받을 뻔했지만 김옥균을 파양하여 연을 끊는 방식으로 유배형과 사약은 면했지만 감옥에 수감되어 결국 옥사한다. 그리고 안동 김씨 문중은 황녀를 균에서 규로 전부 바꿔야 했다.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은 이와타 슈가쿠라는 일본식 이름을 쓰며 일본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자객을 보내 김옥균을 죽이려 했고 일본에 2번이나 송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중 지운영은 김옥균을 암살하려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조선으로 추방되기도 하였다. 일본 정부는 김옥균이 일본과 조선의 우호에 방해가 된다면서 일본을 떠나달라고 요구했고 김옥균은 이에 항의하면서 일본 신문에 고종에게 보내는 장문에 상소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35세인 1886년 김옥균으로 인해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그를 오카사와리 섬에 강제로 연금해버린다. 이곳에서 김옥균은 2년 동안 시리에 나날을 보내며 연금 해제를 호소하였으나 2년 후 홋카이도로 이송되었다가 연금 4년 만인 1890년에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김옥균은 오카사와라 섬에 있을 때 토일 삼아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때 만난 와다라는 청년이 그를 추종하여 상하이에서 죽는 순간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김옥균은 삿포로 연금 생활 중 온천에서 만난 게이샤 출신의 스기타니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다. 김옥균이 연금에서 풀려나 도쿄로 돌아올 때 함께 상경해 도쿄에서 살림집을 꾸리고 살았다고 한다. 김옥균은 이 무렵부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는데 망명 직후 기거하며 신세를 지던 야마구치 신따로 집에 모친과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고 원천과 여관을 오가며 여러 명의 일본 기생과 사귀면서 살림을 차린 뒤 먹고 놀았다고 한다. 함께 일본 망명을 온 동지이자 후배인 박영효가 이러한 김옥균을 보며 사람이 변했다고 욕을 하기도 하였다. 43세인 1894년 당시 주일 천국 공사이자 이홍장의 양자인 이경방이 자신의 아버지가 김옥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편지를 건네준 것이 계기가 되어 김옥균은 마지막으로 청의 실권자인 이홍장의 도움을 받고자 청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김옥균은 청국행 예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차에 오사카에서 한 후원자로부터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의 신변을 걱정하였으나 그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며 와다와 신분은꾼 한 사람만 데리고 떠났다. 그런데 오사카역에 도착하자 조선에서 보낸 자객인 홍종우와 이일직이 나와 있었다. 홍종우는 자신은 파리 유학생이며 갑신정변 때 사망한 동지 홍영식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은 평소부터 김옥균을 존경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청국행 경비를 제공하겠노라고 말했다. 이일직은 홍종우가 동행하며 김옥균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해 그의 의심을 줄이려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김옥균이 상하이로 떠난 것을 확인한 후에 박영효까지 암살하려던 계획이었다. 박영효를 암살하러 갔던 이일직은 박영효의 재치있는 대응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894년 3월 말 상하이에 도착한 김옥균 일행은 일본 조계 안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여관인 동아양행에 짐을 풀었다. 당시 청나라에 체류하고 있던 윤치호는 김옥균과 홍종우 등 일행을 맞았다. 김옥균은 윤치호에게 리 홍장의 아들 리경방의 초청으로 오게 되었다. 경비는 홍종우라는 자가 되고 있다고 말하자 윤치호는 의아스러운 눈빛으로 홍종우는 스파이 같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자 김옥균은 그가 스파이일 리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음날 오후 거리 구경을 하고 돌아온 김옥균은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우면서 와다에게 일본에서 타고 온 배의 사무장인 마스모토에게 전할 말이 있으니 그를 불러달라고 했다. 이때 홍종우와 김옥균 두 사람만이 각각 2층의 방에 남아 있었는데 당시 김옥균은 침대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홍종우는 본래 입고 있던 양복을 한복으로 갈아입고 한복의 넓은 소매 안에 유경발 권총을 숨겼다. 오후 3시경 홍종우는 잠에서 깬 김옥균에게 권총 3발을 쐈다. 김옥균은 곧 일본인 수행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4시경 사망하였다. 향년 43세였다. 암살 현장에서 도주한 자객 홍종우는 다음날 미국 조계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미국 조계로 압송되어 왔다. 그의 신변은 청나라 측에 넘겨진 후 조선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보름 후인 1894년 4월 12일 김옥균의 시체와 함께 조선에 인도되었다. 자객 홍종우는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커녕 포상과 함께 관직에 등용되었다. 김옥균의 시체는 서울 양화진에서 조각조각 잘려져 몸통은 바다에 던져졌고 손과 발의 일부는 경상도에, 기타 수족은 한경도에 버려졌다. 목은 대역부도 옥균이라고 커다랗게 쓴 현수막과 함께 양화진 형장에 효수해 놓았다. 이를 보고 조선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일본 내의 여론도 이런 야만적인 부관 참시를 비난하면서 조선은 희망이 없고 우리가 개화시켜야 할 정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변화되었다. 김옥균의 부관 참시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갑작스레 김씨 우인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도쿄의 홍간사에서 김옥균의 장례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청나라가 김옥균 암살 사건을 관여한 사실과 조선 정부가 그의 시체에 가한 잔혹한 형벌을 비난하면서 한청 양국을 응징하라는 시위를 벌였고,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일본 정부가 넉 달 후 청일전쟁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김옥균은 1895년 11월 갑오개혁으로 개화당 내각이 들어서자 법무 대신 서강번과 총리 대신 김홍집의 상소로 사면 복권되었고, 아간 파촌 후 복권이 취소되었다가 순종 때인 1910년 다시 복권되어 규장각 대제학에 추정되었다. 시효는 충달이다. 김옥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김옥균은 근대적 개혁을 주창한 사상가로 평가되고 있지만 개혁을 위해 시도한 갑신정변이 소수 지식인이 중심으로 급진적 방식을 택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 그가 주도한 개혁은 좌절되었다. 그는 일본을 이용해 근대화를 꾀한 혁명가와 일본을 얻고 개화를 추구한 친일혁명자 사이를 오간다. 동지였던 박영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한 애국자였다고 평가한 반면 윤치호는 위로 나라 일을 실패하게 하고 아래로 민심을 흔들리게 한 경망스러운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옥균은 시대적 한계 때문에 혁명가보다는 풍운하로 불리지만 그가 자주적 근대화를 통해 새로운 근대 조선을 꿈꾸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김옥균의 묘는 총 3군데가 있는데 모두 가묘이다. 일본 도쿄 아오야마 공원 묘지에 그의 머리카락과 의복의 일부를 몰래 가져와 만든 가묘가 있고, 도쿄 진정사에도 아오야마 무덤에 있던 머리카락의 일부를 옮겨와 만든 무덤이 있다.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에도 그의 묘가 있는데 1912년 당시 아산 군수였던 김옥균의 양자 김영진이 일본 도쿄 아오야마 공원묘지에서 머리카락과 의복의 일부를 이장, 정경부인 유씨와 합장하여 조성하였다. 지금까지 김옥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